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국은 생각보다 긴 봄이 벌써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니기 좋은 날씨에 한강가에서 전해드리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5월 두 번째 주 교황 즉위 첫 주차입니다. 문학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왜 세상이 바뀌는 걸 알려주는 지표가 그 민주공화정 사회에서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돌아가는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렇죠. 뭔가 구체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일본 왕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럼 일본 사람들은 시대가 바뀐 걸 느끼죠. 네, 보통 이제 지구인들은 바티칸 시국에 교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 시대를 느끼죠. 그러니까 일본도 왜 그 천황이 바뀌면은 연호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좀 바티칸도 연호 같은 걸 좀 돌리면 어떨까? 연호?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레오 14세 1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한 에라가 지나갔구나. 아니죠. 이제 레오 14세는 시카고 태생에 빌라노바 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문화에 맞춰서 뭐 화이트삭스 1년, 노바 1년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또 90년대 왕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요? 불스 왕조. 아, 그렇죠. 뜬금없이 시카고 시민들이 좋아하면서 앞으로는 성체가 딥티슈 피자로 바뀔 거라느니 헛소리를 일삼고 있는 5월 둘째 주입니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한국에 시작됐습니다. 한참 시끄러운데 조심조심들 하시고 무슨 일 겪으시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세계 최장수 한국어 팟캐스트 방송사 XSFM이 자랑하는 12년 역사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입니다. 주제와 분량에 상관없이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인생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해드린 분들께 TNS에서 요즘 치약을,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워시를,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현호 티셔츠를, 농축산인의 신간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 사인판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인이 드디어 됐습니까? 언제 저희 사무실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더니 혼자 와가지고 하고 간 것 같아요. 요즘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봤다 강원도 토종 산양산삼 산엔삼 마트보다 엑세스몰 샵인샵 메일 호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다 왔어. 저기 위야. 비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추위에서도 살아남았던 6년근 산양산삼. 저기만 올라가면 내 거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다 왔다고. 타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그것은 알기 싫다가 함께해온 한국 정치의 지난 13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청취자의 궁금증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삶과 정치의 이야기. 여러분의 질문을 음성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의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좋게 된 광고주. 산양삼의 새로운 용도를 유면상 PD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에 다들 부모님 뵙고 오셨습니까? 네. 이 부모님을 뵈니까 이 부쩍이나 후회가 되셨겠죠. 왜 보러 갔을까? 아니 왜 용돈을 그렇게 많이 뽑았을까? 아니 뭐 기력이 많이 없어 보이셔서 왜 내가 진작 챙기지 못했나. 유면상 PD 그런 생각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저는 부모님이 하도 건강하셔가지고 네. 참 부럽습니다. 돈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다. 네, 산양산삼을 보내면 된다. 좋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산양산삼에서 봄에만 만날 수 있는 약간의 신제품이 네. 들어왔습니다. 봄되면 이제 색삭삼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찬용 삼. 맞습니다. 그 한정식집 나오면은 그렇게 꿀 발라갖고 이렇게 하나씩 먹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인삼, 새싹이고, 예. 요거는 이제 산삼. 인삼과 그 산삼의 차이는 이게 그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집에서 허브 심어서 쓰듯이 네. 차로 쓰거나 하듯이 집에서 심어서 뭐 샐러드에 쓰거나 이런 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산양산삼 새싹삼은 해발 600m 일단 높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에서 스스로 버텨요. 네. 인간의 손을 전혀 타지 않는 그런 삼이고 그 사포닌이 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기능도 하면서 이게 또 의외로 쓴맛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약초의 기능을 하지만 맛은 또 이렇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먹을 네, 만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쌈 채소로도 많이 드시고 네. 네, 이게 장아찌를 또 담가 먹으면 좋답니다. 음. 네. 그래서 요런 제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 어버이날 저처럼 이제 뒤늦게 후회하신 분들 이 새싹삼을 보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우리 그 못난이부터 이쁜이 다 있잖아요. 산삼. 네. 그거 제품 못난이부터 보내주시면 무조건 하여튼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네. 저 모레 아직 저 리뷰 이벤트 카탈로그가 붙어 있는데 아직도 네. 리뷰 이벤트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네. 아직도 줘요? 진짜 이거 3만 원 이거 우리 사장님이 불꽃 남자예요. 멈추질 않습니다. 아니 얼마 버는 줄 아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러셔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선물의 어떤 수위를 좀 낮추자. 그러니까요.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유의미한 후기들이 있어요. 달려오시면 스모 네네. 기프티콘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산양삼을 반드시 좀 챙겼으면 좋겠고 가정의 달이니까 지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 음.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티셔츠. 티셔츠 네. 예약 판매가 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더를 넣어가지고 네. 지금 절찬리 생산 중이고요. 음.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5월 말 경이면 네. 그 대선 전이죠. 대선 전주 주말.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의미 있게 만들고자 예.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음.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두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존 제품들은 소량의 티셔츠가 좀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극소량입니다. 여름을 아직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후기를 봐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도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번 연휴 때도 지난 연휴죠. 네. 각지에서 이제 티셔츠를 목격한 사람들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에버랜드에도 있었다. 아, 그래요? 어린이와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음. 네. 어린이와 함께도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 완벽한 기능성. 네. 요즘에 또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 그 더움을 모든 걸 이제 온몸으로 커버를 칠 수 있는 이 기능성이 있고 하여튼 뭐 좋습니다. 네, 뭐 네. 유튜버가 입고 있길래 댓글을 달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누구예요? 네, 잘 몰라요. 궁금하네요. 네, 여튼 그리고 CS용으로 이제 몇 장씩 이게 주워 담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요것도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뭐 고지를 한다기보다는 네. 품절이 풀릴 수도 있다. 교환과 환불이 이제 성사가 된 직후쯤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액세스몰에 가끔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찾는 옵션이 살짝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최초 판매하고 처음 출고를 할 때 건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한 턴이 지나가면 저희가 이렇게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네. 네. 소량 풀 수도 있습니다. 네. 리퍼가 나올 수도 있고 신품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길 걸어갈 때. 리퍼라는 네. 건 사실 없습니다. 네. 네. 완벽하게 돼 있고요. 걱정하지 신빙. 마시고. 네. 신빙. 네.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액세스몰에 달려가시면은 소량 구매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 가시고요. 그리고 또 공개 방송. 공개 방송. 네, 공개 방송이 지금 녹음 기준으로 오늘 저녁인데 네. 네, 이 향방을 어떻게 예측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렇습니다. 공개 네. 방송 예매가 시작이 됐고요. 네. 네. 인터파크로 달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네. 5월 24일에 5월 여러분을 24일. 만나 뵙겠고 음. 예를 들면 xsfm25@gmail.com에서 장주성 씨가 이준석 씨는 코인을 다 팔아서 그냥 예치금만 빗썸에 있는 걸까요? 이런 건 질문이 아닙니다.
네. 그걸 누가 알아? 그니까 말이에요. 네. 제가 그걸 이준석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코인은 그 공직자 재산 그 정치인 이 뭡니까 후보자 재산 공개하잖아요. 네. 거기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의무가 아닐 겁니다. 아직. 아하. 네. 법이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 뭐 바꾼다고 하죠. 그런 거 말고 네. 이제 정치 때문에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 주변 사람들한테 못 말한 문제. 네. 그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연구를 해봐야죠. 준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네.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팸코인데 누나는 워마드입니다. 뭐 뭐는 괜찮아요. 최악이군요. 네. 네. 우리 방송 왜 들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본인의 평생 고민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시즌이니까요. 네. 네. 티켓팅을 달려와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면상 PD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땡 웨이드 씨는 미국 북서부에 사시는 것으로 제가 예측했었습니다. 네. 후기를 보죠. UPD님 말씀대로 저는 미국 북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과로 자연을 빼면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그것뿐이 내세울 게 없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특정될 것 같지만 네. 그 동네가 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시애틀이 아니구나 네. 정도만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콜로라도를 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친구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서였고 간만에 차도 막히고 전철도 다니고 간간히 사이렌 소리도 들리는 그런 도시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거 나름 관광이죠. 네. 그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도심의 풍경을 보고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나? 약간 저는 옛날 만화 중에 시티 헌터 같은 만화를 보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예, 그 약간 그 번화한 도심의 야경을 계속 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일상이지 않은 분들한테 이게 또 되게 관광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평생 썩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도시 가면 좋아하고, 네, 네, 자연이야 뭐 조금만 나가면 대충 보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산 많은 나라는. 예. 그래서 이제 그 2차선, 4차선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모여 다니는 작은 도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대도시는 또 대도시 많이 안 본 사람들한테 즐겁죠. 네. 포 코너스. 이게 저번에 우리 사연에서 얘기했던 네 개 주가 만나는 네. 꼭지점. 그렇습니다. 네. 포 코너스는 덴버에서도 편도로 7, 8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는 아주 외딴 곳에 그것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유타, 뉴멕시코, 네바다. 야, 그걸 다 외워요?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브레이킹 배드를 본 사람은 알아요. 예. 네. 예, 제가 그 중에 몇 주를 가보긴 했는데, 예. 왜 이제 대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지도를 이렇게 핀치 아웃하면 한없이 커지잖아요. 예. 핀치 인하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 길을 이렇게 만들다 찾다 보면은 결국 뭘 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포코너스 한 번쯤은 그래 여기? 하고 생각하게 되긴 합니다. 근데 너무 멀어요. 약간 거기도 그냥 대평야 같은데 딱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냥 뭐 낮은 산이 있고 사막이 있고 중간에 그냥 포코너스 이렇게 써 있고 끝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갈 때 입장료도 내야 하는데, 이게 뭐라고 입장료를 내? 그럼 뭔가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있겠죠. 오. 근데 별 울타리도 없이 네. 그냥 입장료 받는 데도 많더라고요. 대륙은 하도 넓으니까. 어차피 사유지라고만 써 있어도 미국인들은 네. 총기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럼 차 몰고 쓱 갖고 왜 그 끼익 하고 툭 찍고 가면은 차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점에는 차로 못 갑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입장료도 내야 되는데 미국에 단 한 곳뿐이라고 해서 제가 우겨서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스트리트 뷰를 보고 거기 갈지 말지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예. 관광 갈 때. 저는 이걸 이제 스트리트 뷰를 본 다음에 예. 이걸 가는 건 너무 시간 낭비다. 예. 너무 멀고 아니 예를 들어 뭐 이제 우리가 이런 뭐 비슷한 걸 한국에 없지만 뭐 화개장터다. 예. 그럼 거긴 뭐 먹을 거라도 있고 그 저 각설이 DJ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네. 막 신나게 춤추고 계세요. 거긴 볼 거라도 있는데 여긴 진짜 별거 없더라고.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꽤 있나 봐요. 네. 사연에 나왔던 당첨된 복권은 5월에 마더스데이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뺏겼습니다. 과로. 그 집안 분위기 그렇군요. 네. 과로 조만간 다른 주로 여행에 가시는데 그때 바꾸신다고 하네요. 뭐 저는 나름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네.
사연 말미에 UPD님의 운에 기대지 말고 운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문학인님의 모아서 터트린다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더욱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군요. 이게 노력하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운을 컨트롤하려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설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운을 컨트롤하려던 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을 그러니까. 저지르고 어떤 결말을 맞고 있는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미국에서 땡웨이드 드림. 그렇습니다. 운을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결국 모든 걸 다 날치기로 통과시켜도 당원 투표에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게임 쪽 하니까 게임에서 운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세이브 로드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이브를 해놓고 다시 로드를 해서 그렇죠. 다시 굴려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요즘 게임들은 기술이 좋아서 그거를 몇 턴 전에 이미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세이브 로드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보게 돼요. 제가 그 설명을 들었어요. 네. 세이브를 했다. 네. 그럼 다음에 나올 결과가 똑같다. 똑같습니다. 추첨은 끝나 있다. 네. 그러니까 운을 컨트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컨트롤하려고 할 땐 이미 늦었습니다. 땡웨이드 씨 고맙고요. 네. 자, 지금 발리에 계시는 것으로 확인되는 김세희 씨의 후기를 봅시다. 지금은 발리가 아니지. 다시 보자. 네. 사실 미얀마 사연 보내놓고 심각했던 지진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붓에서 뉴스를 아예 차단하고 살다 보니 몰랐는데 남편에게 뒤늦게 듣고 내가 눈치가 많이 없었구나 싶었죠. 아무튼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영도 서핑도 래프팅도 스노클링도 좋아하지 않지만 우붓을 좋아합니다. 이걸 쓰실 때 발리에 계셨던 것 같고요. 네. 걷는 걸 좋아해서 내륙인 우붓을 선택하게 되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싸지 않은데요. 장기 여행자, 괄호, 2달을 장기라 부를 수 있다면, 괄호, 에게는 꽤 괜찮아요. 대왕 아보카도 하나에 500원, 루꼴라 한 단 1,500원, 로메인 2단 600원, 깜빠뉴 큰 덩어리 2,000원. 이런 식이라 외식 욕심만 없으면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저 빈방 하나 잡아서 2달 동안 내가 식재료 구해다 먹으면은 정말 한국보다 싸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그 자스민 쌀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게 쌀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매국노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칙칙하고 날아가야 돼요. 네, 밥이라는 건. 근데 그 밥이 제가 이제 그 냄비밥을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한국인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 조절할 때도 그렇고 시간 조절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적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끝이다 라고. 그렇겠죠. 예, 이게 한국 쌀보다 훨씬 쉽대요. 오히려 한국식 밥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압력 맞추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적당한 때에 뜸들이는 불로 바꾸고 얼마나 더 끓이는가. 이걸 이제 자취할 때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나서부터 손에서 안 떠나나 봐요. 제가. 네. 그 밥 짓는 스타일이. 잊어버린 지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예. 다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는 쌀이 참 쉽다. 모든 면에서. 네. 싸고 밥 해먹기 좋고. 네. 그건 그렇죠. 파면 선고의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남편과 발리 북쪽 파투산, 괄호 화산을 마주한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이북을 켜고 현실도 피하는 동안 남편은 생중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 흘리는 남편을 보고 됐구나 싶었습니다. 왜죠? 남편의 눈물은 어떤 의미죠? 아니요. 그때 우리 윤버지 어쩌면 좋아. 네. 아니 그때 약간 네. 울컥하는 게 있죠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 설렁탕 먹다가 네. 있다고. 손님 꽉 차 있는 할아버지들이 저는 그래서 유쾌했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운다 이걸 제가 순간 입감을 못했습니다. 약간 혼자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울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럴 수 있어요. 예, 고생했던 게 확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부재자 신고를 빠르게 마치고 곧 경기도 다낭시에서 투표를 합니다. 큰 병치레 이후 다중인격이 되었는지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퇴사 후 여행 중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경우입니다. 은근히. 네, 그렇죠. 네. 걷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책 보고가 거의 전부인 아주 무료하고 평온한 여행입니다. 제가 진짜 믿는 가치가 있어요. 여행은 이래야 돼요. 네.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여행은 가서 표지판을 봐야지 미리 표지판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지역에 라면을 사 먹고 네. 예, 밖에 나와 걸어 다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반기엔 유럽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좋게 될 일이 많을 것 같죠? 네, 김세희 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예, 적을 준비하시고요. 후기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5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자, 익명 사연이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의 멍청이 여행 장르 사연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저 되게 좋아합니다.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요파 씨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방영한대. 최소 40대죠. 왜요? 방영이란 단어 잘 안 씁니다. 아, 그래요? 예. 나도 40대니까 뭐 모르지. 방영이 뭐야? 그럼 뭐라 그래? 송출? 방영한다 이 말 쓰는 사람은 방화 이런 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그게 불을 지르는 게 아니잖아. 네. 우리가 어릴 때는. 네. 그럼 뭐라 그러지? 송출이라 그러나? 넷플릭스에서 하는? 아, 넷플릭스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폭삭소가 수다를 보다가 이거 보셨어요? 제가 2회까지 보고 예. 영화 마음이 아세요? 아, 그 강아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영화를 못 봅니다. 슬퍼서? 슬플까봐. 아, 제가 2회까지 보고 폭삭소가 수다를 나 이거 무서워서 못 봐. 그 정도군요. 전 예. 아직 못 봤거든요. 예. 저도 비슷한 이유예요. 예를 들어 난 저거 못 보겠다. 그죠. 예를 들어 뭐 고어물이 무서워서 못 보진 않아요. 네. 고어물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기술을 확인하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네. 최루 영화. 네. 못 봤단 말씀이고요. 네.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이 부산으로 야반 도주에 여관에서 묵다 돈을 도둑 맞는 장면이었죠. 빠른 사고. 이게 뭐예요? 빠른 사고? 저 신분증이 없어서 어른이 네. 아니어가지고 예. 나이를 속이고 아. 여관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래요? 예, 49년생은 누구? 한덕수. 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거 내 얘긴데. 그 장면을 보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부산 여행에서 좋게 됐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북쪽에 사시는군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가는 여행지, 마음 먹고 가는 여행지가 부산이면 그럼 보통 수도권이겠죠? 맞아요. 이게 이분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예. 강원권에서 부산 가는 게 정말 어렵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네. 버스를 타고 하루가 걸리던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니, 광주에서 부산 가기도 애매합니다. 저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는. 예. 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직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 불가능한 곳들이 있었어요. 예. 갔다 왔다 하면 너무 피곤해서 하루가 다 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 5명이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한 동네에서 자란 소위 말하는 땡알 친구들이고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는 자주 놀러 다녔지만 서울이군요. 부산처럼 먼 지역으로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모두 흥분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으실 걸 알기에 조치원에 과수원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입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핑계 치고는 굉장히 좀 허술한 핑계네요.
이상하죠? 예. 아무리 지역 감정이 있어도 똑같이 뭐 2박 3일 간다 이러면 네. 조치원은 괜찮고 부산은 안 됩니까? 네, 이게 되게 근데 나 설명이 좀 구구절절할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가기로 했는데 조치원에 과수원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이러면 일단 혓바닥이 길지 않습니까? 네. 냄새가 납니다. 그럼요. 예. 그냥 부산이요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안 사요. 근데 조치원에 과수원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건 말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치원에 과수원이 있죠? 예. 그럼 그건 진짜 옛날입니다. 4반세기 전입니다. 하긴 그렇네. 지금은 세종이죠. 세종의 공무원인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명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한 친구가 허락받지 못해 다음 날 합류하기로 했고 우리는 먼저 밤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웃기네. 그러면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다음날 합류하는 건 뭐예요? 그 왜 그런 식으로 승부 보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3박 4일 간다 그러면 2박 3일로 줄이려고 하는. 아 진짜요?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누가 된대요? 아니, 이 딜이 어떻게 성사가 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럼 2박 3일 안 되니까 1박 2일만 다녀와. 네,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 방역 정책 같은 거죠.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덜해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6피트 떨어지기 같은. 글쎄 나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납득은 안 돼요. 네. 새벽 6시 부산진역에 도착해 졸린 눈을 비비며 역앞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죠? 이게 지금 KTX가 아니죠? 그쵸. 부산진이라고 부산진역이면 하고 있어요. 예. 예, 진짜 옛날인가 보다. 나중에 도착할 친구를 마중해야 했고 기차에서 밤새 떠들며 노느라 잠도 못 자 피곤하기도 했으니까 이것도 옛날입니다. 네. 기차에서 떠들며 노는 시민은 한국에 드물어요. 요즘은 바로 모바일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국인 혐오해요. 한국말로 떠들어도 한국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예전에 한번 너무 어르신 하나가 시끄럽게 굴었고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나치게 좀 심하게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셔서 그 모바일로 몰래 신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않아요. 기차에서. 네. 지금 시내에서는 여러분 조용히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신고가 빗발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단 신고를 하는데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에 다른 시민들이 용기를 내서 이 사람 계속 떠들어라고 신고를 우다다다 넣습니다. 와, 실무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세요. 그 승무원분이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조용히 하셔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 더 흥분하잖아요. 이때부터가 재밌습니다. 너도 임마 문재인이 빨갱이 시키가 시켜갖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전개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나는 야 이게 이렇게 되네? 근데 이 아저씨가 저는 승무원이고 저한테 폭언을 하시면 지금부터는 철도 경찰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라고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 좀 이따 정말 철도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어요. 아, 진짜? 실제로 본 거야? 네. 아니 미안하더라고요. 약간 내가 신고했는데. 상당수의 광화문 어르신들은 그런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인드로 했는데 그 기차에서 내리면서 잡혀가시는 걸 보면서 아니 그럴 건 아니었는데 아저씨 왜 거기서 너도 문재인이가 시켰냐 뭐 이 얘기는 생각해보면 21세기 들어서 정말 확 바뀐 문화가 객실 문화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하철, 버스, 기차 다 시끄러웠어요. 네. 아니 시끄러운 게 뭡니까? 자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경춘선 그 비둘기호 있죠? 통기타 치면서 갔습니다. 저는 요즘 뭐가 이상하냐면 요즘은 버스 고속버스 KTX 이런 거 타면 다 사람들 엄청 조용하고 귓속말 하잖아요. ASMR로 대화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 노이즈 캔슬링이 왜 필요합니까? 노이즈 캔슬링은 지금 필요한 기술이 아니에요. 90년대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도 옆 사람 노래 부르는 게 들립니다. 그렇겠죠. 맞아요. 삶은 계란을 풀튀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진짜 와 나는 아직도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경춘선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데 MT 가는 청년들이 고래 사냥을 정말 고래고래 부르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노래를 외웠어요. 춘천에 도착해서.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분 부산 얘기하시니까 제가 2000년에 부산 처음 가고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지하철이 너무 시끄러워서 야 떠들어도 되는구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때. 근데 이젠 부산 지하철도 조용하지.
우리는 오후에 도착할 친구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2시 반쯤 깨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깨워주기도 하나? 그런 서비스는 다 있나 봐요. 1성이나 5성이나. 그러자 여관 주인 그럼 문은 잠그지 말고 놔둬 하시더군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모두 피곤함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2시쯤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 방 안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제 옷뿐 아니라 친구들의 옷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른 친구들을 깨워 상황을 얘기했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옷은 전부 화장실에 쌓여 있었고 우리 돈이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또 두고 갔네요. 그래도. 아니 이게 털어가려면 옷도 털어갑니다. 정말. 이분 앞자리가 5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소매치기가 전문업이던 시절은 아무래도 21세기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여관 주인에게 사실을 말하며 따졌지만 나는 모른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더군요. 미성년자인 우리는 여관에 투숙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그걸 알고 있는 여관 주인은 우리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억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에 오기로 한 친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게 부모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이거야말로 무속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점괘를 보아하니 첫날 뭔 일이 생길 것이야.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반대할 수는 없다니까요. 네. 애들은 나가 있는 시간만큼 뭔 일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긴 해. 근데 이 친구의 희망을 거는 건 또 뭐야? 결국 돈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으로 나갔습니다. 3시에 도착하기로 한 친구는 3시 반, 4시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우리는 흩어져서 돈을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얻어 전화를 하기로 한 거죠. 어렵사리 동전을 모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는 부모님 허락을 못 받아 못 온다고 했고 동전이 다 떨어져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쵸. 이 전화는 옛날엔 저게 있어요. 시외전화 비쌌거든요. 비쌌죠. 네.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나오는구나. 그때는 시외전화를 하려면 DDD라는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동전을 넣으면 넣은 돈만큼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시간이 다 됐는데 돈을 계속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집니다. 이게 노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DDD. DDD. 맞아요. 노래도 있었어요. 이때를 기억하면 마치 요즘 저 야구 볼 때 나오는 피치클락처럼 네. 5초가 남으면 빨간색으로 바뀐다거나 네. 뭐 쿠킹 타이머처럼 울린다거나 했으면 좋은데 그냥 뚝 끊어졌어요. 그냥 툭툭툭툭 동전 떨어지고 그래서 네. 이때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남은 기록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야 시간 다 될 것 같아 끊어. 네. 짧게 말할게. 맞아요. 예, 약간 이게 있었죠. 그리고 동전이 한 번 넣으면 걸려 있다가 떨어지죠.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철컹철컹하고 내려갑니다. 특히 이제 주로 학생들이 이제 시외 전화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언제 많이 하냐면 수학 여행을 가거나 뭐 장거리 소풍을 갔을 때 처음 그 DDD 전화에 돈을 넣어보고 네. 충격을 먹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 전화는 요금에 시간이 무제한이었잖아요. 거의. 그냥 제한이 없었잖아요. 통수 단위로 가격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뭐 있긴 있었는데 훨씬 길었죠. 네. 네. 그래서 어땠냐면 오히려 그 시내에서 왜 카페 같은 데 가면 전화를 무료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그냥 계속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전화기 붙어 있는 카페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다리다 삐삐 오면 0142번이요 이러면은 네, 전데요. 그랬는데 그 동전 떨어지는 걸 처음 보고 와 진짜 전화비 비싸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DDD라는 게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리하여 용건만 간단이라는 말이 있었던 맞아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그 밖에서 건조 에디터가 DDD 가사를 띄웠었더라. 그래요? 사실 저도 아는데 네. 바로 아는 척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안 부끄럽겠어요 지금? 네?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전화가 끊어져요. 좌우지간.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서울로 전화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전화비를 먼저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니 나중에 드리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주인. 자기네 여관에서 도둑 맞은 상황인데도 너무하다 싶었지만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관 전화기로 전화가 오면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역으로 나가 동전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멋지네요. 아니 근데 여관 전화기로 누가 전화를 하지? 그것도 웃기잖아요.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전화번호 우리가 여기 묵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이제 군인 방식이죠. 네. 군인들은 어떻게든 얼마 후 어렵게 동전을 얻어. 아니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동전이 구해집니까? 아니 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주워요? 아니 뭐 그것도 방법. 그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집 후 교환이란 절차가 필요한 거고. 네. 저는 이런 상황, 저도 아예 상황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주로 저런 거랍니다. 그 공중전화기나 자동 판매기 같이 동전을 사용하는 기계 근처에서 네. 괜히 한번 그 레버를 당겨요. 그렇죠. 맞아. 네. 그게 약간 그 뽑기 같은 기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찰컥 땡기면 어느 순간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거를 꽤 높은 확률로 뽑아볼 수 있거든요. 90년대를 배경으로 게임을 만들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돈 모으는 방법은.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전화 달려가서. 네,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계 근처에 기계를 받치고 있는 땅바닥 사이라던가 블록 밑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500원도 번 적이 있어요. 와. 네. 어렵게 동전을 얻어. 그 중에 하나의 사례일 수 있겠어요. 네. 친구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부산에 왔기에 누구 집에도 전화할 수 없었고 결혼한 친구 누나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요즘 분들이 모르시는 걸 하나 우리가 짚고 가야 됩니다. 뭡니까?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휴대폰이 아닙니다. 지금 집전화입니다. 다 집전화예요. 친구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고 여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마자 동전이 떨어져 전화가 끊겼고 우리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친구 누나가 전화를 주셨고 우리의 사정을 듣고 다음날 데리러 오겠다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범인은 못 잡은 거네요, 아예? 그렇죠. 소매치기 어떻게 잡아요, 고등학생들 이 저랩들이.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여관 주인과의 커넥션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문을 왜 열어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모닝콜을 할 땐 전화를 걸면 되는데 방에다가. 그러네. 지금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범인 나왔네요. 네, 범인은 대법원이에요. 자,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부산에 왔으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산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 어디냐고 참네. 이거는 이 대사는 이런 대사는 게임에서도 못 씁니다. 이 대사는 의외로 우리 고전 소설에 있는 대사입니다. 그래요? 허생전에 보면 맑은 콧물을 흘리는 그 고등학생 있죠. 5명이 장안에 제일 부자가 누구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와서 이 맑은 콧물을 찔찔 흘리면서 애들이 여기서 가장 번화한 곳이 어디요? 그러니까 남포동인데. 제 어디냐고 물으니 남포동이라고 알려줘서 우리는 남포동에 걸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진에서 남포동이면 딱 1시간 정도 걷겠네요. 네. 구경도 하고 용두산 공원까지 다녀온 후 아니 밥도 안 먹고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아니 이게 길을 걸으면서 유심히 바닥을 보면 또 밥값이 되는 동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애들을 불쌍해서 가끔 동전 좀 떨어뜨리고 다녀야지. 이게 무슨 다시 여관으로 돌아온 것이 우리의 첫 부산 여행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 친구 누나와 매형이 우리를 데리러 왔기 때문이죠. 5명 어떻게 데리러 갔을까요? 아니 이게 뭐 차로 간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가서. 세상에 네. 기차표 사주고 버스표 사주고.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날도 다른 곳을 더 구경하려 계획을 세웠지만 허무하게 여행이 끝났습니다. 서울에 돌아오고 허탈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이라 그런지 일주일쯤 지나자 친구들 사이에서 또다시 부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누군가. 이야, 그래도 부산 여행 너무 아쉽지 않았냐? 그러자 지난번에 같이 못 갔던 친구. 아이, 그럼 다시 가면 되지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이번에 제대로 놀다 오자고 다들 동의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거는 인간사에서 분명한 것 같아요. 호구들은 과감해요. 그 유명한 인터넷 짤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실수는 아, 뭐지? 그렇죠. 네.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우리는 다시 부산행 밤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번 누나에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맞아. 반복합니다. 야,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지난번 누나에게 전화했던 친구는 빠지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자주 어울리지는 않았던 A라는 새 친구가 합류했습니다. 각자 회비를 걷어 A에게 맡기기로 했고 이게 두 번째 참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불안 요소죠. 멤버가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재물을 맞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사기 맞아요. 당내에 계파가 없고 예. 비주류로 불리우던 사람을 예. 대선 후보로 뽑는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막 입당한 사람한테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아, 생각해보니까 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둘 다 맡기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 중에 하나가 이긴 거야. 예. 기차를 타고 웃고 떠들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고요? 그게 막 저 웨스턴 무비처럼 기차에서 뛰어내린 건가요? 이게 약간 그 고3 때 아니에요? 고3 수능 보고 뭐일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온갖 사기가 가능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졸업하면 안 볼 새끼들이란 마인드도 있습니다. 몇몇 사이에는. 그게 대도시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대도시의 사람들은 진짜로 평생 다시 못 보기도 하고 모두가 모두를 아는 동네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네. 예, 한번 크게 해먹고 이 사람과의 연을 끝내자라는 마인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옛날 얘기잖아요. 예. 옛날에는 한 반에 막 60명씩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동네 친구라도 어차피 졸업하면 뭐 라고 마음 먹는 놈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 A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잠시 후 나타난 그는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 술을 얻어먹고 왔다더군요. 기차 안에서. 그리고 또 선배 일행과 합석해 친구 2명까지 불러 술을 마셨고 저도 잠깐 들러 그때 유행하던 마주왕을 마셨던 기억이 마주왕? 정말 와인입니다. 정말 옛날이네. 진로에서 나오는 와인인데. 롯데가 생산하는 포도주. 롯데구나.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왕 둘이 마주 앉아서 마시는 술이라 갖고 마주왕 이랬는데. 기억나는 게 비둘기였나 무궁화였나. KTX는 네. 의자를 돌려 앉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한 가운데 테이블석이 있고 네. 그건 따로 팔죠. 네. 근데 옛날 기차들은 모든 그 두 칸 붙어있는 의자를 돌릴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마주보고 앉을 수 있었어요. 네. 술 먹으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보통은 정말 술을 작정하고 먹을 때 무궁화호 정도면은 자기 자리에서 먹기보다 식당 칸이 따로 있잖아요. 매점 칸이 있습니다. 언뜻 불어처럼 들리는 이 말은 마주 앉아 즐긴다는 뜻의 한글 이름이다.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미사주로도 꽤 쓰였고 네. 이거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완전 처음 알았어요. 전 나폴레옹을 알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우리 때가 끝물이었고 마주왕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연배신 거죠. 한참. 그렇게 부산에 도착했지만 알고 보니 기차에서 마셨던 술값을 우리가 모은 경비에서 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새로 합류한 친구 A는 굉장히 뻔뻔하네요.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 다 먹고 대구에서 내렸어야죠. 야, 진짜 한덕수가 나타났어요. 거의 반을 날렸죠. A에게 욕도 해봤지만 욕을 하면서 슬프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리도 같이 마셨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니 보면 친구분들이 굉장히 잘 사시거나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그러니까 여안에서 돈을 홀랑 털려도 그러려니 하고 돌아가고 내려가는 길에 돈을 다 모은 거를 친구가 술 먹다 다 날렸는데 어차피 다 먹은 거 뭐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나이 때는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계책. 화를 안 낸다. 진짜? 약간 글쎄 저는 다릅니다. 고향이 부천인 저는 다른 해법이 있었죠. 뭔데? 이 새끼를 두드려 팬 다음에 당장 전화해서 돈을 갖고 내려오라고요. 저는 이분처럼 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처럼. 하여튼 이 서울 쑥맥들은 뭐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아침을 먹고 남은 돈을 계산해보니 계획한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서울로 돌아갈 차비를 빼놓고 남은 돈으로 하루를 더 보내기로 했죠. 부산에 사는 친구 B를 만나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부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내니 돈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서울로 가야 할 것 같다 하자 친구 B가 말했습니다. B. 야, 여기까지 와서 부산 나이트 한번 못 가면 억울하지 않겠냐? 나이트? 고등학생들 나이트 가죠. 네. 뭐 술도 먹는데 뭐. 아, 그렇구나. 네. 술도 먹었지. 예.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A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A. 너 카메라 있잖아. 그거 전당포에 맡기면 돼. 아까 여행 경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방법 두드려 팼으면 됐다니까 이거는. 그러네. 예. 서울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뭐가 문제였어? 저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며 극구 반대했지만 친구들은 나중에 찾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며 동의했고 카메라가 A 카메라가 아니라 내 카메라. 본인 카메라. 네. 예.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큰 조직이군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이트로 향했고 친구들은 신나게 놀았지만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나이트에서 불태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온 후 다행히 친구들이 전당포에서 카메라 찾아줄 돈을 마련해 친구 B에게 보냈습니다. 나이트. 부산 나이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우리가. 뭔데요? 왜요? 이때 나이트는 저게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략 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심야 영업 제한이 있던 시절의 나이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이트마다 개구멍이 있었어요. 뒷문. 네.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학교 때 부산에 갔는데 밥을 먹는 식당인데 옆에서 쿵짝쿵짝 막 이렇게 그 비트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막 와 가더니 그 내가 앉아 있는 식당 저 바깥쪽 벽이 뻥 뚫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기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표현을 똑바로 하세요. 벽이 뻥 뚫린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아니 그 청테이프로 발라놓은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뻥 뚫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저게 나이트인데 불법 영업하다 지금 걸렸고 다 도망가는 거라고. 네,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다니까. 네, 그런 나이트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나 짚고 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해보니 친구는 일이 있어 아직 못 찾았다며 곧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지만 카메라가 오지 않았고 모두가 필요한 졸업식이 다가오자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서울 지방 특이에요. 모두가 모두를 뜯어먹어요. 네.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 잘못했다 사과드리고 카메라도 곧 찾아오겠다고 약속드린 후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 B가 카메라 찾으라고 보낸 돈을 모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와우. 결국 화가 난 친구가 B의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 상황을 말씀드렸고 친구 부모님이 미안하다며 직접 전당포에 가서 카메라를 찾아 보내주셨습니다. 네. 며칠 후에 카메라는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일로 우리들은 부모님께 크게 혼났습니다. 거짓말하고 놀러간 것도 들통났고 카메라 사건까지 터지며 우리의 부산 여행이 좋게 된 거죠. 그때는 왜 그렇게 철없고 막무가내로 행동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거짓말입니다. 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분은 반성하지 못해요. 네, 그럼요. 이런 사람 특징 뭔지 압니까? 뭐예요? 자식 개갈구입니다. 너 왜 이렇게 양심이 없냐며. 너 어린애가 술이나 먹고 다니냐며. 나이트를 가! 이러면서 막 회초리 들고 난리칩니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이런 사람이 부모님이 되면 그렇습니다. 엄한 부모는 양아치예요 보통. 제가 믿는 바론 그래요. 딱 그 옛날에 우리 MB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다 해본 부모님의 자기 고백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좋지 않나요? 이런 사연? 연배가 이게 저희보다 윗 연배잖아요. 인 걸로 저도 베팅합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은 약간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한다는 동전? 게, 네, 무슨 의미인지. 전당포? 네, 전당포. 사실 우리도 전당포를
써본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소설에서나 보던 거였고.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일부 지역이 도시도 대도시도 일부 지역이 국번이 2자리로 시작하던 시절. 네, 그렇죠. 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집에서도 조금만 더 나가면은 저 2자리 국번 동네가 있었거든요. 네. 성남은 옛날에 국번이 하나였습니다. 한 자리 국번도 많았고요. 네. 네, 소도시로 가면. 네. 였던 것 같아요. 시대 배경을 후기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카메라는 찾은 거죠, 결국. 찾긴 찾은 거죠. 네. 네. 보통 최고의 솔루션은 학생 때는 부모입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하나 이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애들 믿으면 안 됩니다. 애들끼리 여행 보내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막상 애를 이제 청소년까지 키워보고 나서 하는 소리지만 알면서 속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가서 경험치 쌓아라. 네. 너 죽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 네. 예, 이 정도면 중급 이상의 멍청함이죠. 친구들을 이제 통으로 네. 묶어서 평가하자면. 네. 저는 오히려 후기는 그 얘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B는 이후에 이들과 계속 친구였을까? 지금은 뭘 하고 있나? 네. 예. 약간 지금은 제정신인가?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만. 친구 A나 B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잘해가지고 승진을 빨리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있어요. 가끔. 네. 죽고 싶거든요. 같이 일하면. 회사 사장도 죽고 싶어요. 맞아요. 네. 사장이 못 건드려요. 이런 애들. 아니 재무팀장 이거 어떻게? 제가 그 제휴사랑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지난번에 드신 그거 납품대금인 줄 몰랐습니다. 저 계산서 가져오라 그러면 현금으로 냈습니다. 있다니까. 있어요. 네, 많이 봅니다. 보기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사계절을 6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사는 삶.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 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제가 이거 녹음하면 농축산인한테 제발 유튜브라고 좀 하지 마라. 아니 약간 컨셉 잡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보인다. 네. 이러면 이제 예전에는 되게 친절하게 잘했지만 요즘 농축산인은 역정을 내죠. 그래요? 누가 내 나이를 몰라. 그냥 당당하게 유튜브라고 읽으셔가지고. 약간 그 개그맨 옛날 김수미 씨가 할머니 연기하는 것처럼 약간 컨셉일 수도 있죠. 예. 그 관련된 공지를. 네.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 서비스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건 베타 테스트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지금 프리미어 서비스를 듣는 분들도 조금 계신데 물어보시거든요. 생방송 안 하냐고? 네. 합니다. 지금이 아닐 뿐이에요. 예.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성수 씨의 탄핵 장르 사연 왔습니다. 예. 봅시다. 4월 4일 당일 집에서 편안하게 헌법재판소 선고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당일이란 탄핵의 그날을 말하는 거죠. 네. 마침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병원에 들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 앱으로 10시에 진료를 예매하고 1시간이면 넉넉하게 진료받고 돌아와서 집에서 11시에 선고 보면 되겠다 하고 부평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 10시에 예약을 하잖아요, 병원을. 그럼 병원은 그 정시 예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타임에 이제 웨이팅을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 환자들과 진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예,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접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유행어라더라고요, 나이브가. 그래요? 예. 내가 알기로 이거 유행한 지 한 15년 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면 저 새끼 나이브하다고 하는 게. 나이브가 유행한 건 한 10년 전이고 정말 요새 유행한 용어는 따로 있어요. 뭔데요? 납작하게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뭐요? 그러니까 사태를 너무 납작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요새 유행어죠. 그건 제가 경북대 앞에서 했던 말인데요. 진짜? 만두가 너무 납작한데.
만두를 너무 납작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시사나 이런 네. 거를 납작하다고 표현하는 게 요새 또 그래요? 유행어예요. 나이바다 대신에. 네, 나이바다 갔어 신선하다. 있어요. 네. 악플을 달 때 참고해야겠어요. 네. 자, 그렇게 부평에 있는 병원에 도착해서 병원에 갔더니 건물 입구부터 공사하는 분들이 돌아다니고 공사 자재가 쌓여 있어서 이 건물 어디서 공사 중인가 하고 병원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그 공사하는 곳은 제가 가야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아, 병원이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잘 봐야죠. 이건 또 잘 보면 현수막에 우리 병원 영업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써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온 건물이 다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샵이 다 나갔는데 병원만 남아있는 것도 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 앱에서 진료 예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이 병원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요. 네. 믿고 가셔야지. 네. 아니 이러면 10시에 병원 11시에 선거방송 이 나의 완벽한 동선이 무너지는데? 병원을 항상 다니시는 분 같은데 김성수 씨는. 그렇죠. 약을... 어쩜 이렇게 상황을 납작하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저는 병원 반드시 가야 되는 날에는 못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을 다 빼놓거든요. 네. 네. 저도 그래요. 저 여기 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11시 녹음이 10시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아니 애초에 공사 중이라 환자를 못 받으면 앱으로 진료 예약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과로 저는 제2 성향이라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정직한 분들 아니에요. 이거는 발언이 아니에요. 발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저는 계획이 틀어지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의미값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계획이 틀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화는 매우 납작하죠. 그만 좀 해. 나는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는 걸 매우 싫어하다니. 내가 우리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병원 어플로 주변에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니 가장 가까운 곳이 부천이었습니다. 이러면 대략 주거 지역이 나오죠. 아니 그리고 보통 이게 부평 사람들의 분노입니다. 네.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부천까지 가야 할 때. 네. 네. 그 경계 지역이 꽤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맞아요. 부천하고 부평고 사이. 이렇게 된 이상 플랜을 수정한다. 부천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진료받고 병원에서 시청한다. 절대로 11시에 길에 있거나 진료 중이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병원에서 역까지 빠르게 뛰어가 지하철을 타고 부천으로 이동을 했고 부천역에서 병원까지 또 빠르게 뛰어가 도착하니 10시 40분. 한산한 동네 병원이라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50분이 살짝 넘는 시간에 나와 병원 대기실에 TV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선고를 기다리며 스스로 정말 완벽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자화자찬할 만한 성과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뭐 사연 안 보냈죠. 네. 봅시다. 그때 건너편 의자에 계속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빠르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뭔가 하고 싶거든요. 그럼요. 또 그냥 이제 못 들은 척은 잘 안 하죠. 네. 못 들은 척 할까? 아니야, 이 대기실에 할아버지랑 나밖에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부천의 정치 성향이 어땠지? 이건 또 인천 시민의 자부심이죠. 네. 부천을 타자화하고 있죠. 그렇죠. 네, 나는 부천에 왔지만 부천 시민이 아니다. 하지만 부천은 기껏해야 김문수의 지역구였죠.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망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트라우마의 시간이 좀 지났고 네. 문학인은 광의의 당사자라서 네, 나는 저 단어를 쓸 수 있어. 저는 못 써요. 나는 쓸 수 있어. 제가 쓰면 원피스예요. 나는 이부망천이야. 네. 우리는 그때 술자리 가면 전부 이부망천하고 건배했어요. 그 연사가 2부라고 하면 망천. 여러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네. 부천의 정치 성향이 어땠냐니. 참나. 할아버님이니 아무래도 탄핵 반대를 하시려나? 괜히 탄핵 될 것 같다고 말해서 할아버지 화나시면 선거방송 못 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을 잠깐 하다가 탄핵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다르게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며 할아버지 요즘 애들인데 참 바르구먼 이라고 하시며 주머니에서 자두맛 사탕 하나를 꺼내주시고 다시 있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요즘 애들의 애들이란? 이대남이죠. 그렇죠. 지금 이 짧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르구만 요 사이에 네. 겹겹의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이 켜켜이 쌓여있는 걸 우리는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이 부천의 정치 성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는 탄핵 반대일 거야. 하여튼 젊은 놈들은 탄핵 반대겠구만. 이 모든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을 뚫고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11시가 되자 선고가 시작되었고 방송을 보러 나오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할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저 젊은 놈이 하나 왔는데 저게 또 아주 이대남 저시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부천바닥이 말이야. 막. 이게 그 여론조사 통계 용어로 하면 18세에서 29세 남성. 파면되는 걸 보고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니 할아버지도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할아버지와 저 이부망천 듀오는 여기 나오는구나. 이게 뭐야? 나는 쓸 수 없는데 이 말을 즐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럽죠. 나는 할 수 있어. 이부망천. 진짜 건배할 만하다. 아니 이게 해보잖아요. 의외로 입에 짝짝 붙어요. 이게 보면은 그 받침음이 3음절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가 빠르게 가고 3음절에서 한번 쉬었다가 가거든요. 이부망천 리듬감. 예.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숙취 해소제 이름 같기도 하고. 여러분 부럽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혐오 표현은 당사자가 써서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탄핵 반대파라 오해했듯 할아버지도 요즘 젊은 남자애들이 반대쪽에 많이 보이는 걸 보시고 탄핵되면 서부지법 마냥 병원을 때려 부술까봐 경계하시고 물어보신 게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가능성 높죠? 네. 네. 아니 안타까워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저럴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내란으로 좋게 된 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게 되는 국민들 아닐까요? 네, 정말 이 말에 동의를 하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코미디 네. 루틴을 본 적이 있어요. 백인 코미디언이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 N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걸 부르는 방법이 있는가? 네. 흑인 친구랑 같이 다니면 된다. 그래서 그 단어만 친구가 말하고 이게 이제 백인이 흑인과 대화할 때 N 단어 쓰는 법. 시연을 보이는 루틴이 있습니다. 네. 되게 갑자기 애향심이 막 솟아오르네. 제가 가장 꽂힌 건 그 단어를 쓰고 싶을 때 방법이 없다. 있죠. 네. 인천이나 부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된다. 이걸 자부심이죠. 약간. 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네. 혐오 표현을 분쇄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사연과 함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68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4일 일단 공개 방송이 있고. 네. 요파 씨는 지금 제가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대선 방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실제로 제일 바쁜 건 요파 씨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예. 요파 씨 생방송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 사이에 댓글에 서로 친해져 두시고 그러다가 이상하면 저희 켈베로스의 강아지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차단시켜드릴 거거든요. 네. 심지어 물관리 기법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농축산인과 함께 화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회 요즘 팟캐스트 시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PODERA